연령대가 높아지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숙제처럼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위내시경, 장내시경은 꼭 받아봐야 안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나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내시경 검사 후에 그냥 있지 말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놓치고 못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에 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하셔서 놓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걸 찾아 먹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건강검진입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더 진행하기 전에 초기에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할 때 노년층들이 많이 받는 게 내시경인데요. 그 내시경을 받았다면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는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돈을 주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다니 진짜로 돈을 주기는 할까요?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바로 보험금입니다. 보험 얘기에 실망하셨다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암이나 수술을 했을 때나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았을 때 암이 아니래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총 4가지나 됩니다. 이걸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은 아는 사람만 받아간다는 거죠. 우선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1,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건강검진 자체는 실비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서 실비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의사가 직접 권유한 경우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김에 내시경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 검사는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안 되지만 의사가 권유해서 받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마 하면서 의심이 드신다면 보험약관을 확인하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종을 제거한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용종 제거 비용과 조직검사 비용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보험약관에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장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다가 용종 제거까지 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실비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진단서, 의사 소견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 받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인데요. 그런데 난 용종은 떼어냈어도 수술은 안 했으니 나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용종 제거도 수술로 본다는 겁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용종 제거도 내시경이라는 기구로 몸에 있는 용종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수술비 특약이라고 해서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 보험증권 특약에 1종 수술, 2종 수술, 3종 수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사의 가입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시경 하다가 용종이 5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경우 용종 하나당 한 번씩 총 보험금 5번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지급하지는 않지요. 용종을 5개를 제거했든 10개를 제거했든 보험금은 딱 한 번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용종을 제거했는데 올해 검사에서 또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1년에 한 번씩 용종 제거를 한 경우는 매년 한 번씩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용종 제거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 몰라서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해 볼까?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 용종 제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보다 더 이전에 받은 용종 제거는 청구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리 암일 경우인데요.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어내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제자리 암에 해당된다면 유사암 진단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리 암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영기에 해당하는 극초기의 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점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 하층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즉 용종 제거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극초기 단계인 제자리 암에 해당된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 청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제자리 암, 그러니까 극초기 암, 영기 암을 보험금을 선뜻 줄까요? 이게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 보험사는 이건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보험 가입할 때는 쉽게 지급할 것 같지만 막상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이 해결하기보다는 손해사정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늦기 전에 서둘러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셨거나 앞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방법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검사 후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